2025년 12월 30일 오전 1시. 이번에는 그 아바타와 나위조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일단 아바타라는 그 본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에서 유래를 한 거고, 그 신의 지상에 나타난 분신, 즉 화신을 뜻하는 종교적 용어였으나, 인터넷 시대에 와서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캐릭터나 그래픽, 이미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확정됐고, 이 화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될하의 몸신이잖아. 그 이제 어떻게 육체가 된다는 건데, 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또 신령 영자의 그 영을 의미하기도 해. 음, 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즉 의식이 몸으로 들어와서 어, 컨트롤한다. 디지털 가상 캐릭터라는 그 의미와도 맞아 떨어지지. 어쨌든 뭐 아바타라는 게 아바타라에서 유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이 좀 확장이 된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바타 영화도 거기서 아마 어 그 유래를 아바타라에서 그를 차용을 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이 나비족 관련해서 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나비족은 이 대중 어떻게 보면은 제 음모론적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일루미나티는 이제 여기서 광명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민감한 주제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뭐 제재나 또 알고리즘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광명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 광명에서는 그 나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 나비라고 하는데, 이 제약 나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약 나비는 이제 서식지는 북미이고 북미에서 멕시코까지 약 5,000km를 이동을 해. 어. 근데 이제 나비의 수명이 짧잖아. 그래서 제약 나비는 여러 세대에 거쳐서 이동을 하거든. 근데 곤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가 뭐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뭐 교육을 받고 그런 정도의 지능이 있진 않잖아, 곤충이. 응? 알에서 해서 포유류처럼 부모가 이제 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알에서 부화해서 알아서 생존하는 건데, 응?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세대를 거쳐서 그 먼 거리 이동을 할까, 철새처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유전자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봐야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학 나비는 다른 나비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나비야. 어 그래서 이제 광명에서는 이 나비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제약 나비를 지칭을 하는 거고, 왜 하필이면은 이 나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 나비는 이제 변태와 이제 해리가 있는데, 변태는 말 그대로 이제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존 자아를 파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음을 상징을 해. 왜 그러냐면은 나비라는 거는 이제 알에서 유충, 번데기 거쳐서 성체로 진화를 하는데, 유충에서 번데기 되는 과정에 이 번데기 안에서 뭐 눈, 코, 입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액체로 그냥 어 모든 기관들이 액체로 다 변해. 그래서 그 액체에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성체로 진화를 하는 거야. 완전하게 그냥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지.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은 그렇게 진화해서 이제 완전한 변태를 하는 거고, 이 헬이라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을 헬이라고 하는데, 이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리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고통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뇌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 그래서 뇌에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을 삭제를 해버려. 뇌에서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망각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그 무의식 중에 기억을 가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인격에 이제 해리가 일어나게 돼. 어.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따로 망각의 방을 만들어서 그때 상황을 가둬버리는 거지. 그때 어떻게 보면 자신을. 근데 그걸 꺼내서 체면을 걸거나 해내시키는 게 어, 그 목적이야. 어. 이거를 나비의 날개짓에 비유를 하는 거고, 어, 이 파편화된 해리는 조종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거든. 그래서 컨트롤하기 쉽다. 그리고 세뇌나 체면을 통해서 그 세뇌나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다.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비를 상징하는 거고, 이게 이제 MK 울트라라고 실제로 이제 미국 CIA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실험을 했던 프로젝트 명이야. 그 MK 울트라 내에 모나크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고, 모나크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죄악나비를 뜻하는 영화 이름이거든. 결국에는 이제 그 모나크 프로젝트가 어? 마인드 컨트롤 하는 프로젝트인 거지. 응. 이게 이제 1950년, 53년부터 73년까지 약 20년간 실제로 그 실험이 됐었고, 냉전 시대에 약물이나 심리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강요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실험했던 거고, 그때 이제 군인이나 뭐 죄수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어린 애들까지 요 실험 대상이 되었어. 실험 내용은 이게 하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약물 투여나 심리적 물리적 고문이 있었는데 이 약물 투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제인 LSD라는 그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심리 상태나 이제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요 LSD가 뭐냐면은 그 세로토닌이라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음 그 일단은 그 약물 투여를 해서 심리 상태나 이제 변화를 관찰을 했고 그 심리적 물리적 고문을 통해서 이게 뭐 전기 충격요법이나 최면, 감각 차단, 수면 방해, 언어적 학대 등 그 정신을 무너뜨리고 제 프로그래밍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많은 피해 실험자들이 영구적인 정신질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미친 사람이 된 거지. 기억 상실 등을 겪었고 또 사망자도 있었고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실제로 요 관련 문서를 파기하기로 이제 명령했다는 게 밝혀졌고 이 서류가 이제 발견되면서 전모가 다 실체가 드러났고 1970년대 중반 의회 조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져서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도 하고 사과를 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이제 일부 생존 피해자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계속 관련된 기밀 해제 문서 연구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실제로 팩트인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LSD라는 그 환각제 있잖아. 어 그게 이제 그 여기 그 아바타에서 나오지만은 그 샤먼들이 환각제를 자주 복용을 하거든. 왜냐면 이제 영적인 여행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의식 몸과 의식을 분리해서 영적 어떤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환각제를 복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광대 버섯이라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실로시빌이라는 성분이 그 LSD와 그 구조가 꽤 비슷하대. 어 그래서 그 여기 실로시빌이라는 거는 어 또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 뇌에서는 이제 그 활성화된 영역으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해제를 시키는 역할을 한대 요 LSD가.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LSD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세로토닌이나 그 구조도 비슷하고, 실제로 이제 세로토닌과 그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비를 조절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세로토닌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 LSD나 실로시빈, 그 DMT 같은 환각 물질이 이 세로토닌과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 그 달라붙으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작은 양으로도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 중독성 환각 그 효과는 센데 중독성이 없는 물질이래. 근데 이제 그 미국의 CIA가 이걸 아주 위험한 1급 아주 그냥 마약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 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건가 봐. 중독성이 없는데 환각 환각 효과는 강하다라고 보면 되고, 이 아바타 1에서 제이크가 광대 버섯을 먹고 영적 체험을 해. 뭔가 육체가 의식이 분리돼 가지고 뭐 영적 체험을 하는 게 나타나. 근데 여기 아바타 3에서도 그 바랑이 저기 그 대령 이름 뭐지? 그 대령 그 커리치. 그 커리치한테 어떤 환각 그 물질을 이제 내뿜으면서 이 환각 상태를 만들잖아. 그 이후로는 어 바랑이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을 어 그 이후로는 바랑이 이제 커리치를 컨트롤했다고 보면 되지. 그 이후로. 어 그리고 이제 그 송나라 시대에 그 중국에 이제 장자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장자가 또 유명한 게 이제 호전몽이라고 해서 호적지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나비의 꿈이라고도 하고, 그 장자가 어느 날 꿈속에서 이제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가 다시 이제 장자로 돌아와 있는 거지. 그래서 장자는 꿈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자신이 나비가 꾸고 있는 사람인 건지 하는 설화가 있거든. 그걸 이제 호전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무라일체 사상이야. 그러니까 사물과 내가 하나 돼서 구분이 없는 경지를 뜻하는 단어고, 요 장자의 핵심 사상이 만물 제동기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과 지금, 꿈과 현실의 구분조차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런 사상인데, 이게 지금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죽으면 그 영들이 AI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막 사후에도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뭐 구분이 안 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이것 또한 어 만물 제동 사상이랑 굉장히 관련 깊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아바타 나비족 A와 이 판도라 행성까지, 이 지금 모든 게 지금 무라일체 만물 제동 사상이야 지금. 나 보면은. 음
그리고 나비족은 아바타, 그리고 아바타라, NK 울트라, 모나코 프로그래밍, 이렇게 연관이 있다 라고 나는 분석을 합니다. 이상.